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테마 2교시 1영역의 마지막 테마로서 사실은 사례관리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록론을 같이 합쳤습니다. 보통 사회복지 실천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2교시 2영역에도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실천론에서도 다뤄지는 경향이 있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에 텀에서 과정론만 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그리고 사실은 기록론을 여기에도 끌어당기면서 사실 주된 주제인 사례관리 앞에서 그냥 이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제가 적극 권장하는 것이 되겠는데 기록의 대가는 정말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 사례관리는 하라 마라가 없이 당연히 하게 되는데 그 사례관리를 할 때 그중에 모든 사례를 여러분이 다 기록으로 남길 수야 없겠지만 그중에 한 2개 정도를 꾸준히 하루에 30분씩은 너무 과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신다면 그렇게 남겼던 그 사례관리의 기록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학위 논문의 자료가 될 것이고 나중에 예상치 못했던 공공부문으로 이직을 할 적에 대단히 중요한 아주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차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용으로 한 문제가 나온다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현장 일지를 씀으로써 사실은 대학원을 가신다면은 더욱더 내가 바라지 않는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 대학원 과정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논문을 써내려가는 이런 과정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겨놓으셨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록이 뭐다? 이게 뭐 출제들이 되겠습니까? B급으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기록의 용도입니다. 거기 기록의 용도 보면은 이 기록을 통해서 처음 만나는 사회복지사도 이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떠한 문제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과정에 있어서 적격 여부, 그 클라이언트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욕구를 파악하고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를 넣는다. 서비스 수급 자격을 입증할 자료로 사용한다. 또 그런가 하면 설사 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교체된다 하더라도 전혀 처음 보는 새로 들어온 사회복지사도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마치 본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물이 흐르듯이 개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보시면 전문가들 사이의 공조체제라든지 사례의 지속성 보장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사의 사고의 조직화라든지 이런 거에 입증을 이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바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기록은 여러분의 미래를 가져올 겁니다. 또 수표 비전이나 교육훈련의 자료 준다 해서 읽어듣는다는 좀 쑥스럽습니다만 어느 출제되는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다음에 출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기록의 종류 아니겠습니까? 기록의 종류가 제가 교재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제 중심 기록이나 압축 기록이나 과정 기록만 있는 건 아니죠. 이야기체 기록도 있고 많은 사례관리 기록도 있고 많은 기록의 유형이 있지만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이 3가지이기 때문에 이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사회복지 실천 기록 사회복지 실천 기록은 먼저 우리가 교재인 것처럼 문제 중심 기록. 문제 중심 기록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시면 문제 중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중심으로 이건 그야말로 그냥 무작위로 적겠습니다. 문제 중심의 기록이라 보니까 간결하다. 문제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간결하다는 특징과 더불어서 장점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2번째 보시면 전문직 간 정보 교환이 굳이 클라이언트를 보고할 것도 없이 문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 간 또는 사회복지사 간 전문직 간 정보 교환이 용이하다. 또 이것도 역시 특징이자 장점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직 간 또는 사회복지사 간 이 정보 교환이 용이하다. 또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문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문제를 그 문제점 남겨놨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능력 경시라고 하는 능력을 경시하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문제만 보는 거예요. 이 문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의 노력도 또 클라이언트의 노력도 능력도 반영이 되는데 그런 것은 다 배제되고 문제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추이 변화만 받는다는 이런 그 특징이 있어서 이거는 단점으로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기법으로서는 비누 기법으로 이게 소프 기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교재 나와 있지요. 뭐 밑에 적진 않겠습니다만은 문제 중심 기록의 방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AOAP 이런 기법을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서브젝티브 인포메이션 주관적 정보 그리고 오브젝티브 인포메이션에서 객관적 정보 그리고 이 주관적 정보와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어세스먼트 사정이죠. 어세스먼트 주관적 정보와 객관적 정보를 통해서 보면은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 병리적 측면도 드러나지만 또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자원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이런 어세스먼트 그리고 나서 플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문제 중심 기록에서 사용되는 이런 기법으로 통론화되어 있다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가지고 가시면 좋게 서비스 문제로 나온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요약 기록이 있습니다. 요약 기록은 장기간 사례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길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끌어가야 될 이 실천의 과정을 모두 상세히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장기간 사례에 아주 유용한데 이것은 그야말로 실천 과정을 압축함으로써 실천 과정을 압축하여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 기록을 압축 기록이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 보시면 이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아주 긴 상세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다른 것은 그런 것은 다 배제하고 소위 변화에만 초점을 두는 거죠. 클라이의 변화에만 초점을 둡니다.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것이 요약. 다 쓸 수는 없고 클라이언트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러한 상태였던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바뀌더라라는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 변화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통점으로서는 간략하게 쓰는 간결이라는 말과 간략이라는 말을 혼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뭐 같이 상관해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지나치게 클라이언트 변화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의 노력이 경시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역시 별표해서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다음에 과정 기록이 있습니다. 과정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정 기록은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남는 것을 과정 기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전달을 모두 대상으로 해서 기록을 합니다. 모두 해서 전달을 모두 기록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관련 상황 모두 상황까지도 다 기록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사회복지사의 상황마다의 해석, 판단도 같이 기록하는 것이 과정 기록입니다. 한눈에 봐서 그
면접 장소나 아니면 사회복지 실천 장소에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물리적 구성이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앉아 있고 어떤 모습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그때마다 어떤 인상을 쓰고 있는지를 안 봐도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소위 교육이나 또는 슈퍼비전 또는 실습 자료로 아주 유용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시간, 비용, 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과정 기록이 그래서 잘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과정 기록 중에 만약에 대화의 내용만 이것만 가지고 했다면 그것을 이야기체 기록이라고 합니다. 대화의 워커가 이렇게 질문했다.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대답했다. 대화의 내용만을 가지고 적어간다면 이것은 이야기체 기록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 과정 기록의 마지막 번에 보시면 사례에 대한 완벽한 기록은 불가능하며 면담이나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기억 능력에 따라 기록의 유용성이 좌우될 수 있다는 특징 겸 문제점도 있다. 뭐 그런 정도 첨가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이렇게 실천론과 이 영역인 실천기술론에서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실천론을 출제하는 사람이 실천기록론을 따로 출제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미친 듯이 겹쳐 있는 문제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실천 기록은 이 정도 마감을 짓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주된 테마인 사례관리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사례관리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지금 이 사례관리는 오늘날 사회복지 실천에 사회복지 정책에 또 사회복지 법제에 아주 기본 테마이자 기본 주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또 클라이언트에게 각기 알맞은 이러한 개입을 하자 하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례관리는 그래서 기본 네 문제는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기본 네 문제는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사례관리의 개념,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사례관리의 특징 겸 원칙 다 출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례관리의 기초 배경 지식으로서 나와 있는 것 등이 소위 인행사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볼 수 있는 체계 이론 등을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같이 연결시켜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사례관리를 보면 사례관리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례관리의 정의는 복합적이고 대상이 먼저 이거 특징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자, 하나의 특징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편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것도 클라이언트로 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첫 번째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두 번째, 개별성의 원칙이 개념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개별 클라이언트의 원칙,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가, 전문가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와 서비스를 그렇죠. 이들은 지금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전문가도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아주 복합적이고 아주 다양할 거예요.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연계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연계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을
사례 관리라고 합니다. 때문에 여기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면 더 쓴다면은 서비스 제공의 효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 모델을 사례 관리라고 합니다. 사례 관리. 자,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은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 무조건 나온다 보는 거죠. 사례 관리에서 출제될 적에 영순위는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이 되겠어요. 사례 관리의 등장 배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탈시설화가 되겠어요. 탈시설화. 이 탈시설화라고 하는 것은 탈시설화, 지역사회복지가 발달되는 그 전후에서 원인, 인과관계를 같이 형성하게 되는데 탈시설화는 시설에 있을 적에는 우리가 이제 쉽게 볼 적에 중풍이라고 하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분들을 보면은 뇌병변 장애는 단편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지체 장애가 오고 그리고 장기에 있어서 위장 장애도 오고 호흡기 장애도 오고 비뇨기 장애도 오고 정신적 상처도 있고 가족 분란도 있고 가족 해체도 생기게 되고 비용 문제도 아주 복합적이고 다중 문제가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뒤에 가족 문제라든지 아니면 비용 문제는 제거한다 하더라도 이 뇌병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위장 관련 전문가가 와서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고 비뇨기과 관련 전문가가 와서 봐야 되고 호흡기 관련 전문가가 와서 봐야 되고 재활치료과에서 와서 봐야 되고 또 정신치료에서 또 와서 봐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전문가와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시설에 있을 때는 자기가 기억을 했던 안 했던 간에 이런 다양한 필요로 하는 전문가와 서비스가 물이 흐르듯이 20시간을 24시간을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연계와 모든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설을 벗어나는 순간 그들 전문가와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는 클라이언트가 직접 찾아다녀야 됐어요. 첫 번째,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들의 부담 증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봄 서비스, 와병 환자, 만성 질환자, 지체 장애 등등등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데 이런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최소한 가족 한 사람은 생업을 포기해야 되고 삶의 질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어떤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가족의 부담 증가. 또 그런가 하면은 비용의 급증. 지금 여러분들이 볼 적에는 일본이나 일본은 연결순서가 있지 않냐. 오늘날에는 이 돌봄 서비스에 관련된 이런 것 등이 대부분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보통 의원이나 병원을 갈 적에는 몇 퍼센트를 여러분이 부담해요?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는 그 대가로 가장 기본적으로 20%만 제공을 합니다. 80%는 누가 내는 거야? 다른 사람이 국가가 건강보험, 건강증진기금에서 그 돈을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를 가져다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건강재정,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어 간다는 것은 이런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비용의 급증의 문제,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는 이 비용의 급증 문제, 또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또 급증 문제, 또 그런가 하면은 지방 분권화. 지방 분권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서비스 제공의 파편화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서비스 공급의 지역사회화라는 것이 가능했어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올 때에는 클라이언트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서비스 공급자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단위로, 시군구 단위로,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가다 보니까 이제는 클라이언트 한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례 관리가 가능해진 거지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인식의 변화.
자, 이런 그 외에도 많은 것이 나와 있지만 이러한 등장 배경, 한마디로 말한다면 탈시설화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자꾸 강조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 배경은 이런 등으로 많이 빠져 있는 것은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오면 특징 겸 원칙을 보겠어요. 원칙. 사례관리의 원칙은 아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복합적이고 특징을 먼저 그냥 원칙에다 같이 여기는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어디다 초점을 둔다? 해결이나 치료보다는 생활능력 증진이나 생활능력 향상이나 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다시 말해서 큐어라고 하는 소위 사례관리의 대상자는 치료해 준다 라고 표현하지 소위 마감의 용어를 쓰지 않아요. 좀 더 직설적으로 한다면 사례관리의 대상은 나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일행사에서 배운 것처럼 결국에 언젠가는 사라져가고 소멸되어가고 잊혀질 부정적인 방향으로서의 진행을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사례관리의 대상은 엔트로피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학력이 높아져서 옛날에는 노인분들이 중풍을 맞았다 그러면 가족들이 열심히 운동하시면 낫는데요 라고 하면 또 그들 믿고 또 믿어드는 척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요즘 사람들은 스스로 다 압니다. 스스로 다 알고 있어요. 다 학력으로 자기가 쓰러지고도 다 검색해서 찾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치료가 된다, 나을 수 있다, 해결이란 말 쓰지 않아요. 이제는 큐어가 아니라 돌보아 줄 수 있다. 혼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있으니까 그때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큐어가 아니라 케어에 초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싸납게 했는데 이 문장을 쓰신 분들은 어떤 분이 쓰셨는지 참 잘 쓰셨다고 합니다. 나올 수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생활 능력 지금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낫는다는 그 불가능한 이런 그 개념보다는 지금의 좀 불편한 것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상으로 원칙을 보면은 원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마다 각기 다른 똑같은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성격은 대단히 활발한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바로 그냥 우울증이나 극심한 정신적 상처를 가지고 가는 사람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의 개별화. 또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기 때문에 단편적인 어느 하나의 영역에만 서비스를 어느 하나의 영역 전문가만 연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서비스 제공의 포괄성. 한꺼번에 일괄. 그래서 서비스 제공의 위장장애에 대해서도 비뇨기과 장애에 대해서도 재활치료에 대해서도 정신적 상처에 대해서도 호흡기 장애에 대해서도 뿐만 아니라 직접적 간접적 서비스도 공식적 비공식적 서비스도 가족 내 1차적 서비스와 지역사회 내 2차적 서비스도 한꺼번에 이렇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사례관리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 또 그러면 이러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관련 전문가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긴밀한 협력 체제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제공의 연계성. 연계성이라는 것은 기관 간 또는 전문가 간 협력성을 말하는 거죠. 연계성. 그러면서도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 존중. 자, 이런 등을 원칙이라고도 하지만 특징으로도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만의 서비스 제공은 안 되고 비공식적
서비스, 1차적 서비스만 두지 않고 공식적 서비스, 또 그런가 하면 2차적 서비스의 제공도 필요하고, 또 직접적 만나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 아니고 직접 만나지 않고도 여건 조성이라든지 어떤 소득 보조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또 그러면 가정봉사원 파견 등을 통해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자 원론으로 여러분 손으로 지금 단권화 했고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례관리의 정의해서 사례관리란 뭐 1번, 2번, 3번 있습니다만 2번 사례관리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개별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초점을 두고 기관보다는 서비스의 전반적 소비자의 전반적 목적에 기반을 둔 실천 과정이다. 3번에 쓴 것처럼 말하자면 기관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중심의 실천 과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례관리의 등장 배경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판서를 했고, 또 사례관리의 원칙도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 보시면 사례관리의 원칙으로 해서 특징도 가미를 했습니다만 특징 여러분들이 같이 가지고 가주시면 됩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사례관리의 과정이 드물게 나오지만 이건 나옵니다. 사례관리의 과정. 자,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같이 견주어 가면서 저마침 공간이 하나 있으니까 같이 하나 더 적어 보겠습니다. 사례관리의 과정을 출제 비중이 있으니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사례관리의 과정. 자, 우리가 선수학습을 통해서 봤을 적에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접수, 다음에 자료 수집인 조사, 그리고 사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한 사정, 그리고 목적 설정 및 계약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 그리고 나서 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개입, 맞으면 실천을 한 다음에 평가 및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 단기간,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 이런 그 실천 개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례관리의 과정을 보시면 여기에는 당연히 접수, 만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가 전문 영역의 범위 아니라면 관계를 형성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 소개하면 됩니다. 의뢰. 접수하고 그리고 자료 수집 및 이미 우리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료 수집과 사정은 거의 동시에 순환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사정이라고 씁니다. 사정. 그리고 나서 사정을 하고 나면 자료 수집하고 사정을 했으면 계획을 수립하지.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가 계약이라고 이렇게 실천. 이것을 바로 계획 수립이라고 했습니다. 계획 수립. 그리고 나서 개입을 하게 되죠. 개입.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관리의 대상이라는 것은 장기간 지속적으로이기 때문에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검 및 중간 점검. 우리가 평가의 개념으로 본다면 형성평가가 강조될 텐데 점검 및 그리고 중간중간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재사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야말로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중간 점검이 필요해서 사례관리는 사회복지 실천 과정과는 달리 점검 및 재사정 과정이 따로 이렇게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평가 및 종결. 그래서 여러분들 따로 암기를 하기보다는 따로 암기, 여기만 지금 둘로 이렇게 나눈 거죠. 여기만. 자, 우리가 실천해서 접수, 자료 수집, 사정, 목표 설정 및 계약, 개입, 평가 있는데 여기는 점검 및 재사정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 가미를. 자, 교재를 볼까요? 그래서 접수, 사정은 자료 수집 및 사정을 말하고 있는 거고 계획은 목표 설정 및 뭐 계획 수립이나 계약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개입. 그리고 하나 새로 들어있는 것이 점검 및 재사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천의 6단계에다가 이렇게 해서 점검 및 재사정 과정을 포함해서 비교를 하시면 암기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또 실천 과정에도 과정론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사례관리의 과정을 다양한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너무 긴 거 빼버리시고 저는 이제 교재에서 6개의 단계로 과정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뭐 목슬리와 같은 사람은 1989년에 목슬리와 같은 사람은 사정, 교육, 개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접수 단계를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차이가 점검이 뒤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평가가 이렇게 중간 점검이 들어 있다는 것도 해서 목슬리 것 정도 하나를 더 가미하면 아마 해결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사례관리자의 역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례관리는 그냥 주어지는 일방적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적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간접적 서비스도 제공해야 되고 다시 말해서 직접 접촉을 통해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해야 되고 직접 접촉이 없이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돼요. 또 그러면 1차적 가족 내 돌봄 서비스도 제공돼야 되지만 이건 가족 차원에서 돼야 되니까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식적 서비스도 제공돼야 돼요. 자, 이런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례 관리자는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도 한다. 이때 그거 보면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에서 자자가 들어갑니다. 무슨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직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어떤 행정 절차상 용어로 연결되어 있으면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로 이렇게 해서 역할로서 중개, 연결, 조정, 옹호, 조력, 세부 내용 작은 글씨를 보자는 거 아닙니다. 조력, 협의 이런 절차상의 용어로 표현되어 있으면 간접적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기록론을 시작점으로 해서 출제 비중이 높은 사례관리까지를 이 시간에 마감진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교시 1영역 사회복지 실천론을 마감진 걸로 합니다. 고맙습니다.